네, 안녕하세요. 프렌트 치과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양찬용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후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마취하에서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마취의 그 지속 시간은 2-3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마취가 풀리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보통 통증의 최고조가 이르게 되는 시간이 대략 수술 후 2-3일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통증이 완화됩니다. 보통 그 아픈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처방해주는 약을 잘 드시면 되겠고요. 그 약 속에는 뭐 항생제, 진통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방해준 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많아서 견디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추가적으로 더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타이레놀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후에 지혈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꺼즈를 저희가 물려드린 대로 계속 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피가 나면 꽉 눌러줘서 압박을 하면서 지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를 뺐을 때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런 꺼즈를 이렇게 물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꺼즈를 이렇게 위아래로 꽉 무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물었다거나 아니면은 도중에 뭐 말을 하시거나 하면서 꺼즈가 잘못된 방향으로 물렸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아니면은 보통 수술하고 나서 1-2시간 아니면 길면은 뭐 2-3시간까지 꺼즈를 좀 물고 계셔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꺼즈를 물지 않고 계신 경우에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지혈이 안 되면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저희가 이렇게 꺼즈를 드리는데요. 이 꺼즈가 이렇게 쬐끄만 꺼즈가 있습니다. 이것을 3분의 1씩 접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접고요. 또 3분의 1, 3분의 1 접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이 동그랗게 된 부분을 치아가 빠진 부분 아니면 임플란트 한 부분에다가 딱 그 사이에다 넣고서 이불 위아래로 지그시 꾹 눌러주면은 대부분은 지혈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지혈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치과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지혈 처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고 그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붓기는 더 많겠죠.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잇몸을 거의 절개하지 않고 하는 무절개 임플란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잇몸을 제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많이 붓는 경우에는 골결손부가 많아가지고 고리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잇몸을 많이 제낀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좀 붓겠죠. 그리고 개인차도 좀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같이 좀 피부가 얇고 그러신 분들은 멍도 좀 더 많이 들고요. 좀 붓기도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부가 좀 두꺼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붓기가 좀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의 난이도 개인차에 따라서 뭐 붓기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붓는 시기가 아까 통증과 마찬가지로 한 2-3일까지 지금 얼굴이 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2-3일간은 얼음찜질 됐다 뺐다 반복하면서 얼음찜질을 한 2-3일 정도만 해주시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얼음찜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잘 도게 하기 위해서 온찜질을 해가지고 붓기나 멍이 좀 더 빨리 빠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수술 당일에는 상처가 좀 나 있기 때문에 너무 맵거나 뜨겁거나 짜거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닿으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이나 뭐 그때까지는 물론 이제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유동식을 섭취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일반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뭐 오른쪽에 했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주로 이렇게 씹으시면 되고요. 반대쪽이면 반대쪽으로 씹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수술 부위에 음식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한 부위는 보통 이제 실로 몇 번을 봉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뭐 칫솔질을 하다가 그 봉합사가 이제 풀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2차적으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치유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1주, 2주간은 그 부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양치질 하시면 되고 그 부위는 가글로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밥을 뽑고 나서 한 1, 2주 정도 후부터는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사람마다 이렇게 치유 속도에 따라서 그 잇몸의 치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실밥을 뽑으러 온 다음에 그때 이제 언제부터 양치질 하면 됩니까? 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그대로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하면 이제 힘드니까요. 너무 과격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운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가벼운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3일 정도까지는 운동하지 마시고 그 이후부터는 걷기 같은 건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 수술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후부터는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꼭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너무 많은 술을 드시거나 흡연을 하신다거나 몸에 안 좋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적어도 2주 정도는 금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들이 많이 수축해서 치유 지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약과 알코올과의 또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또 약효가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주 금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랜트치과 양찬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